자, 그 다음 조명입니다. 조명은 자연 조명과 인공 조명이 있죠. 해나 달, 달이야 조명이 되겠습니까마는 햇볕,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이 되죠. 햇볕은 이제 비타민 D 이 결핍에 치료가 되고 또 결핵 발생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햇볕이 좋죠. 환자를 간호할 때는 밝은 빛을 사용하고, 우리가 환자에게 어떤 처치나 간호를 할 때는 밝은 빛을 밝게 해놓고 해야 되고, 야간에는 직접 조명이 눈에 비치면 안 되죠. 수면을 방해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두우면 넘어질까 싶어서, 낙상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이제 반간접 조명 약간 은은하게 직접 비치지 않도록 해서 조명을 조절해 주죠. 자, 그 다음 소음들은 우리, 의료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건강한 사람들은 잘 못 느끼지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필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 발생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신발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 그릇이나 이런 것들 부딪히는 소리를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병원 사고 예방이에요. 병원 사고 예방. 자, 사고 중에 이제 낙상이죠. 낙상은 넘어지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 그래서 다치는 경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낙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잘 관찰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낙상 경험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노인들, 기운 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 보행장애, 항고혈압제나 이뇨제는 혈압을 낮추는 거고, 이 이뇨제는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제, 이건 쉬게 해서 잠이 오게 하는 거니까, 다운시키는 거니까, 자, 이런 걸 투여한 환자들은 이제 넘어지기가 제일 쉽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염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주의와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한테도 계속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행동하라고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기출문제로 많이 나온 문제죠. 자, 바닥이 미끄럽거나 잘 맞지 않는 슬리퍼, 신발, 바닥에 물이 엎질러져 있거나 계단이 어둡거나 난간이 손잡이가 없는 경우, 병원에는 복도나 계단에 다 손잡이를 만들어 놓죠. 잡고 올라가라고. 자, 불안정한 의자, 이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의자, 그 다음에 욕조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낙상사고가 생기기 쉬우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손을 봐놓고 이런 신발을 신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서 관찰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병원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법, 낙상 예방. 자, 수면 전 화장실에 다녀오도록 한다. 이게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입원 환자에게 병실 안내 시에 콜벨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자신 없으면 그냥 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못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은 휠체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넘어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걸어가다가. 그래서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사용해놔야 되죠. 무조건 브레이크 잡아놔야 됩니다. 바퀴 달린 거는 설 때는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퀴 달린 거는 설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 잡고 출발할 때 이제 브레이크 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침대는 사이드레일, 침상 난간을 반드시 올려놔야 돼요. 쉴 때는, 잘 때나 쉴 때는, 특히 잘 때는 반드시 올려야 되죠.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특히 처음 입원해서 며칠 동안은 밤에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얘기죠. 난간 잡도록 하고 다닐 때는 통목욕이나 샤워, 목욕시설을 이용할 때 특히 미끄럽지 않게, 그 다음에 슬리퍼도 바닥이 미끄러운 슬리퍼는 이제 신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죠. 안 미끄러운 거. 자, 바닥에 전선이나 기구 등이 어지러져 있으면은 걸려서 넘어지기 쉬우니까 치워 놓는다는 얘기죠. 특히 많이 다니는 길에는 다 치워야 되겠죠. 자, 화재. 특히 주의해야 되죠. 화재 시에는 이제 만약에 화재를 처음에 목격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불 끄고 어디 불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게 해당 부서에 알려야 돼요. 그래야 방송을 하든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전 병원에 다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화재 사실과 장소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화재 경보기를 주위에 보고 화재 경보가 있으면 작동을 시켜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대피가 필요하면 이것도 기출 문제죠.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대피가 필요하면 제일 먼저 대피시켜야 되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서 걸어서 대피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휠체어나 들것, 침대 이런 데 이제 이용해서 대피시키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는 이제 화재 시에 엘리베이터는 사용하면 안 돼요. 정전되면 갇히게 되니까. 그리고 불길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는 문을 여는 게 아니죠. 문 열면 그 불길이 나올 수도 있고 정전돼서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기기구나 산소는 꺼야 돼요. 이게 이제 인화물질들이니까, 그리고 불이 번지기가 쉬우니까 젖은 헝겊을 입에 대고 대피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혼자서 대피할 수 있거나 혹은 휠체어나 스트레처에 실어서 이제 환자를 대피시킬 때 젖은 천이나 수건을 그 입과 코에 대주면 이 기도로 연기 흡입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약물 중독은 병원에서는 일단 그 병원에서 처방된 약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손상, 감전이죠. 감전도 참 무서운 부상이에요. 그래서 전선, 파손, 스파크, 감전 이런 이상 상태가 있으면 즉시 그걸 이제 수리 맡겨야 된다는 얘기를 보고해서 수리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미생물에 인한 손상은 감염인데, 감염은 이제 한 단어를 따로 다뤄지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병실 관리. 병실은, 병실은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간호사실, 치료실, 혼니불이나 환자 옷을 넣어두는 린넨실, 이런 데를 이제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청소도 잘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품 관리. 자, 환자에게 청결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플라스틱 제품, 알루미늄 제품, 스테인리스 제품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농반이나 변기 이런 것들은 사람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혈액이나 점액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찬물로 헹군 다음 더운 물과 비누를 사용해서 씻어야 돼요. 뒤에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소재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찬물로 헹구고 따뜻한 비눗물로 이제 해야 빠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액은
액체로 있다가 열이 가해지면은 고체로 엉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단백질이 많아서 사람 몸에 분비물은 단백질이 많아서 열이 가해지면 엉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특히 청 같은 데는 스며들면 빠지질 않죠. 그래서 찬물로 헹구고, 애기들 대소변도 마찬가지죠. 일단 찬물로 헹구고 따뜻한 비눗물로 씻으면 잘 지죠. 자, 그 다음에 물에 이제 잘 씻고 헹군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아야 되죠. 그 다음 변기는 락스를 써서 헹구면 소독이 되죠. 자, 유리 제품도 역시 이제 찬물로 씻고 따뜻한 비눗물로 해가지고 소독할 것들은 소독하고, 그 다음에 고무 제품은 역시 찬물로 헹구고 따뜻한 비눗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관은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물을 한번 고무관이 카테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안에는 잘 안 지게, 바깥에는 솔로 씻으면 되겠지만 잘 안 지니까 안에 물을 한번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야 안에까지 씻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무주머니, 핫백이나 아이스백은 사용 후에 물을 빼서 고무주머니니까, 고무로 된 주머니니까 비닐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른 소재니까 들러붙는 걸 막기 위해서 공기를 약간 넣어주면, 옛날에는 뭐 파우더를 이렇게 뿌려두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다음에 쓸 때 잘 씻어내고 어려우니까, 요걸 이제 유착 방지를 위해서 공기를 살짝 넣어두면 안 들러붙는다는 얘기죠. 자, 고무 제품은 기름, 산성, 비누,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 닿지 않도록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외과용 기구, 이동섭자, 가위. 요거는 핀셋이에요. 그지? 이동섭자라는 게 핀셋이죠. 이 핀셋, 우리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한자말로 감자, 겸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은 이동감자, 이걸 이렇게 집어서 이동시킨다고 이동감자, 이동겸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요거는 역시 찬물로 씻고 더운 물에 비누로 헹구고, 소를 사용해서 톱니 만약에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으라고, 뭘 집었을 때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톱니가 돼 있어요. 그죠? 끝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솔질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른 걸로 닦아서 멸균 넣죠. 자, 병실기구는 침대가 있고, 침뇨, 매트리스죠, 매트리스. 침대에 침뇨가 있죠. 그 다음에 침상 옆에 탁자, 침대 옆 테이블, 침상 옆 탁자가 있어요. 그죠? 개인 소지품이나 개인 물품들을 보관하거나 물통을 위에 얹는다거나 하기 위해서 침대 옆에 머리맡창을 하나씩 다 이렇게 배치해 놨죠. 자, 그 다음에 발 지지대. 발이 밑으로 처지지 않게, 오래 누워 있으면 발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걷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발을 딱 받쳐줄 수 있는 풋보드, 발 지지대 장치를 이제 침대 밑에 부분에 판때기 하나 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침상 난간, 사이드레일, 침대 옆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사이드레일이 있죠. 침상 난간. 그 다음에 크레들입니다. 크레들은 만약에 어떤 환자가 복부에 수술을 하거나 화상을 입었다면 그 위에 수술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러면은 그 위에 이불을, 화상이 만약에 복부나 가슴 전면에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이불을 못 덮잖아요. 이불을 덮으면 그 화상면에 닿게 되니까, 들러붙으니까 이불 버티개를 써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크레들이에요. 크레들. 이걸 이제 환자 밑 혼이불과
고무포 반혼이불을 하고 그 위에 요걸 딱 놓고 이제 윗혼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목만 저기 내놓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딱 하면은 직접 닿지 않으면서 침구가 닿지 않으면서 덮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덮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크레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크레들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정맥 주사용 걸대, 폴대 있죠. 그 프로이드 우리 링거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이렇게 걸어 놓는 걸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호출 시스템, 이거는 이제 그 벨 누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침상 꾸미기, 백메이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침상 만들기, 침상 꾸미기 제일 기본인 게 빈 침상이에요. 빈 침상. 요거는 이제 환자가 퇴원하고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 실습으로 할 건데 실습으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보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 순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매트레스가 있잖아요. 매트레스. 자, 침대에 이렇게 매트레스가 있으면 이제 이 매트레스를 이렇게 여기 침대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놨죠. 그죠? 그 침대 다리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 매트레스가 환자 분비물이 스며들면 이제 못 쓰게 되잖아요. 균하고 분비물이 같이 스며들면. 그래서 이걸 이제 비닐로 다 입혀놨죠. 대부분 병동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이 매트리스를 비닐로 다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죠? 그러는데, 요걸 이제 환자가 퇴원하면은 알코올 같은 거 뿌려가지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 매트리스 커버를 씌워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는 우리 여기 교과서에 있는 매트리스 커버를 씌운 자루처럼 된 얘를 자루처럼 된 걸 씌운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는 매트리스 커버를 씌우는 데는 잘 없죠. 자, 그래서 매트리스 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까는 혼이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밑 혼이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밑 혼이불. 그 다음에 밑에 혼이불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 혼이불을 딱 하고 요것도 이제 위에 이렇게 집어넣고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죠? 편지봉투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고 각지게 집어넣고 그런데 뭐 보통 우리들은 다 이걸 묶어버리거나 이걸 저기 매트리스를 젖혀서 뒷면에서 그 두 자락을 묶거나 아니면은 어떤 병원에서는 요즘은 아예 이걸 고무줄을 박아갖고 우리 가정에서 쓸 때처럼 이렇게 뒤집어 씌우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밑 혼이불을 이게 이제 매트리스를 덮고 그 다음에 이 큰 혼이불이 젖으면 환자는 분비물도 많고 대소변도 실금 혹은 그 이제 가리지 못할 경우가 있고 이러니까 배액 상처로부터 분비물도 있고 이러니까 큰 이게 다 젖으면은 이 빨래하는데 좀 힘들고 그 소모가 많으니까 여기 중간쯤에 분비물이 중간쯤에 많이 있으니까 가운데 고무포를 깔아요. 그죠? 비닐포나 그 고무로 된 포를 하나 깔아요. 그래갖고 이게 직접 고무포가 직접 사람 몸에 닿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반혼이불, 고무포를 덮을 만한 반혼이불을 덮어요. 그래서 요걸 두 개를 같이 집어넣죠, 밑으로. 그래서 밑혼이불, 고무포 가운데다 깔아요, 되게. 그 다음에 반혼이불. 이게 반이에요, 반혼이불. 자, 그래서 밑에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덮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덮는 거는
윗헛니블이라 그래요. 윗헛니블. 자, 윗헛니블은 여기 만약에 여기가 머리맡이잖아요. 머리맡. 이제 침대에 딱 보면 어디가 머리인지가 딱 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머리맡에 이제 요걸 이제 머리 쪽이라고 생각하면 머리 쪽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머리를 이쪽으로 두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맞춰 갖고 뒤로 완전히 이게 젖혀서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이렇게 맞춰 갖고 놓죠. 밑헌잎을 요 머리맡 쪽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넣어요. 그죠? 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담요나 모포나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불을 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얇은 이불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요만큼 한 뼘 정도 15cm 정도를 이제 내려서 이 모포를 펴죠. 그죠? 펴갖고 요걸 이렇게 덮어서 깃을 만드는 거예요. 깃을 만들고 요 자리에다가 베개를 놓죠. 그래서 담요 하면은 해갖고 두 개 윗헌잎을 하고 담요를 같이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담요, 그 다음에 베갯잎 하면은 베개에다가 베갯잎 씌우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침대 볼을 씌우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침대 볼을 씌우는 데는 잘 없어요. 근데 호텔 같은 데는 다 침대 볼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만 요런 순서로 쭉 하는 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지금 다친 침상. 자, 다친 침상이었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새로 입원할 환자를 위한 다친 침상, closed bed, 닫힌 침상 혹은 빈 침상, 아직 누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빈 침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방 침상 혹은 오픈 베드. 아까 닫힌 침상이었는데 지금 오픈 베드예요. 그죠? 오픈 베드는 환자가 배치되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환자가 산책을 가거나 검사실을 갔거나 해서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필요한 그 침구들을 교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들어가기 좋게 위침구를 3분의 1로 이렇게 아니면 부채꼴로 이렇게 걷어 놓아서 여기 환자가 들어가기 좋게 이걸 열어 놓는다고 해서 열린 침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개방 침상 혹은 열린 침상 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사용 중 침상이에요. occupied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환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아까 개방 침상은 환자가 기동 가능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잠시 밖에 나가 있어요. 침상을 비우고 있어요. 그죠? 그때 이제 갈아주는 거고, 이 사용 중 침상 환자가 와상 환자예요. 못 움직이고 침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 침대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법이, 자, 환자가 사용 중인 침상이에요. 요거는 환자를 측위 옆으로 눕혔어요. 그죠? 옆으로 눕혀놓고, 물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사이드레일을 딱 올렸죠.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옆으로 눕히고, 그 다음에 밑에 침구를 다 빼요. 다 빼가, 위에 침구는 그냥 덮고 밑에 침구를 다 빼가지고 이 부채꼴로 환자 등 밑으로 딱 접어 넣어요. 그 다음에 새 침대를 순서대로 밑헌잎을, 공포, 반헌잎을 순서대로 해갖고 또 부채꼴로 이렇게 딱 집어 넣어요. 그리고 반만 펴는 거예요. 반만 펴고 이 환자를 이쪽으로, 새 것 쪽으로 돌려 눕혀요. 그 다음에 물론 사이드레일 올려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가서 사이드레일을 내리고, 이제 그 쓰던 침구들은 다 걷어내고, 새 거 이제 다시 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사용 중인 침상,
다시 말하면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침구를 교환해 주는 거예요. 자, 수술 환자 침상은 이제 다 똑같은데 수술 후에 마취가 깨면서 많이 토하기 때문에 그 환자의 토물이나 상처 분비물로 인한 침구가 더러워지는 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반원입을 하나만 딱 갈아주기 위해서 이제 고무포를 하나, 우리 다른 환자들은 고무포와 반원입을 이 침대 전체 가운데 고무포 하나, 반원입을 하나를 더 했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 환자 침상은 머리맡에 고무포 하나, 반원입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고무포 2장, 반원입을 2장.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머리맡에다가 토하기 쉽고 분비물이 더 많으니까 여기다가 반원입을 하나, 고무포 하나 그 밑에 해갖고 요거만 갈아주게 해놓은 게 수술 환자 침상이에요. 자, 크레들 침상은 아까 크레들 봤죠? 크레들 넣어서 해주면 크레들 침상이에요. 자, 크레들 침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의 종류까지를 했습니다.